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멘토 김양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도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도치라는 것은 문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현상을 말하죠. 문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봐 주시면 첫 번째, The little girl, 그 작은 여자애가 서 있었다. 여자애가 서 있을 수 있는데 어디 서 있었는지가 굉장히 스토리적으로 중요하고요. In the heavy rain. 그 폭우 속에 서 있었다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폭우 속에라는 부분을 강조하기에 문장 앞으로 끌어내고 서 있었다 the little girl. 그 작은 여자애가 처럼 바뀌는 현상을 도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시를 보면 You never stood up for yourself. stand up for 하면 누구를 옹호하다 혹은 누구를 위해 행동하다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단어죠. 너는 단 한 번도 네 자신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었다. 여기서 never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끌어냈고요. Never did you stand up for yourself. 넌 네 자신을 위해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라는 never 도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셔야 되는 건 첫 번째 도치 문장에서 in the heavy rain이 나갔을 경우 동사 전체인 stood가 주어 앞으로 다 이동한 반면 두 번째 never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꺼냈을 경우에는 동사가 다 이동한 게 아니라 did만 가고 그리고 여기가 동사 원형으로 돌아오며 never did you stand up 처럼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아래 포인트. 영어의 도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는 동사구 도치라 부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저는 이 동사구 도치를 동사 전체가 이동한다고 해서 전체 도치라 부릅니다. 반면에 조동사 비동사 도치라고 부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이 도치가 의문문 문장 형태처럼 바뀐다고 해서 의문문의 형태 도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동사 전체가 조합으로 이동하는 동사구 도치와 그리고 의문문의 모양처럼 변하게 되는 조동사 비동사 도치라는 게 있다. 두 가지 부류를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사구 도치를 시키는 경우는 문장의 보어를 강조하기 위해 맨 앞으로 끌어가거나 혹은 전치사나 부사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맨 앞으로 이동시킬 경우 발생하게 돼요. 아까 위에서 봤던 예시는 전치사를 문장 앞으로 끌어나간 케이스에서 in the heavy rain 동사 전체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게 됐었죠. 하지만 두 번째 조동사 비동사 도치는 부정어구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꺼낸다든지 이때 부정어구라 하면 never이나 뭐뭐 할 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not only 그리고 not until 같은 덩어리들이 유명하고요. 역시 아까 위에서 never이 도치되면 did you stand up? 마치 의문문어순처럼 변화하는 걸 봤었죠. 하지만 부정어구뿐만 아니라 so가 붙어있는 형용사, so가 붙어있는 부사 덩어리, also, 종종 자주의 의미를 보여주는 often, 그리고 well 같은 몇 가지 특정 표현을 문장 앞으로 강조하기 위해 끌어가도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도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영어의 도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동사 전체가 이동하는 케이스. 암기해 볼까요? 문장의 보어를 도치시키거나 전치사나 부사를 강조하려고 도치시킬 때. 하지만 의문문의 형태처럼 변하는 케이스. 문장의 부정어구를 강조한다든지 so 형용사, so 부사, also, often, well 같은 단어를 문장 앞으로 끌어나가면 동사 순서가 의문문의 형태처럼 변하게 되는 도치가 발생하죠.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도치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동사구 도치, 저는 전체 도치라 부르는 케이스는 보어를 도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확하게 조건을 따져보면 이 형식 보어를 도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어란
명사나 형용사가 존재하는데요. 명사일 때는 대개 도치를 하지 않고 형용사일 때 도치가 일어난다. 그리고 분사 수업할 때 강조드렸었죠. ing 하는 중인 pp 되어진 이라는 이 분사 역시도 형용사기 때문에 도치가 자주 일어나는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 문장을 한번 보면 Jessica looked beautiful. Jessica가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주어에 대한 형용사 보어가 있죠. 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맨 앞으로 꺼내고 그리고 나면 동사 전체가 주어 앞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Beautiful looked Jessica. 옆에 문장도 한번 보면 그 소식이 다음입니다. The news is next. 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next를 앞으로 꺼내고 동사 전부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Next is the news. 다음은 이 소식입니다. 이렇게 동사의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래에서 세 가지 도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풀이 들어갑니다. 그 밤은 아주 어두웠다 라는 문장인데요. 아주 슬픈 밤이었거나 굉장히 우울한 밤이었겠죠. 너무나도 어두운 밤이었다를 강조하기 위해 dark was the night 이런 식으로 문장 앞으로 dark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역시 굉장히 이메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치인데요. 당신이 요청한 파일이 is attached 첨부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pp는 사실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도치가 가능하죠. 첨부된 내용은 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가져가고 뒤에 순서는 is the file you requested 라고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역시도 라디오나 TV에 게스트가 등장했을 경우 함께하고 계신 분은 누굽니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 이 ing 덩어리를 앞으로 가져나가는 현상이 영어에서 흔한데요. Joining us today by phone is Dr. Sheldon Cooper 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중인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중인이라는 ing 덩어리가 문장 앞으로 강조되면서 튀어나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런 ing 덩어리를 보면 동명사인가? 하지 않도록 강조되기 위해 하는 중인이라는 ing 덩어리가 문장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면역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도치 조건을 외워볼까요? 이형식 보어, 형용사일 때 도치할 수 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전치사나 부사를 도치할 수 있어요 라는 조건을 살펴보면 바로 전치사나 부사가 자동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입니다. 자동사일 때 뒤에 장소 전치사나 방향 전치사를 강조해 주려고 문장 앞으로 끌어낸다. 자동사는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이 있죠. 어디에 있다, sit, 앉아 있다, stand, 서 있다, lie. 여기서는 거짓말 하다가 아니라 누워 있다 혹은 놓여 있다. exist, 존재하다, kneel, 무릎 꿇다. 이런 스토리 뒤에는 어디에 누워 있다, 어디에 존재하다, 어디 뒤에 위치해 있다. 이런 식으로 장소 전치사 스토리가 굉장히 어울리게 되는데요. 바로 아래 예시에서 한번 살펴보면 James knelt on the cold floor. 제임스가 무릎 꿇었다 그 차가운 바닥에 라는 문장은 무릎 꿇었다 차가운 바닥에 자동사 뒤에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었고 강조하기 위해 그 차가운 바닥에를 끌어내고 그 다음에 동사 전부 주어인 James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동사 뒤에 있는 부사 far away, 멀리, there, 저기에, here, 여기에, up, 위로, down, 아래로 같은 말이 자동사 뒤에 붙어 있을 때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도치시킬 수 있죠. 회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도친구문 중에 하나죠. The bus가 온다, 여기에. 여러분, come은 자동사죠. 자동사 뒤에 여기에라는 부사가 있었고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여기 온다. 그 버스가 Here comes the bus. 부사를 도치하면서 동사 전체가 주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전체 도치의 대표적인 예시인 겁니다. 여기서 아래 여러분들이 읽어두시면 좋은 참고사항들을 제가 넣어놨는데 그중에 1번은 별표 치시고 저와 함께 살펴볼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방금 우리가 만들고 있던 도치는 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닌 대명사일 경우에 강조하려고 문장 앞으로 대상을 데리고 나와도 주어 동사 어순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래 두 문장에서 here을 도치시켜 볼 텐데요. 집중해서 문장들을 살펴보면 버스가 온다 여기에에서 here comes the bus 라고 동사가 주 앞으로 이동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가 간다 여기에라는 문장에서 여기 we go, here we go가 완성된 건데요. 이때는 here이 앞으로 튀어나가도 go we가 아니라 here we go 주어 동사 어순이 변화가 없죠. 이 현상을 만들어낸 범위는 we 주어가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어순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1, 2, 3, 4, 6번 문장을 도치시켜 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The sun이 떴다. Above the horizon. rise의 과거형인 rose 자동사고요. 그 뒤에 전치사가 놓여 있었죠. 완성된 도치구문은 수평선 위로 떴다 해가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의 경우에는 그게 떴다라고 되어 있었죠. 즉 주어가 대명사인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above the horizon을 앞으로 가져나가도 it rose 주어 동사 순서가 변하지 않죠. 3번 문장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are blessed 비동사 뒤에 pp가 있었죠. 이때 blessed를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가져나가고 are those who love their job 정말 축복받은 거다를 강조하는 문장이 완성되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하면 those who는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봐줘야 되고요. 일종의 수거입니다. those who 동사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을 일반 명사로 보기 때문에 동사가 주어 앞으로 다 이동하게 된 거죠. 하지만 4번 문장의 주어는 인칭 대명사 they였죠.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 blessed를 앞으로 데리고 나가도 they are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Blessed they are in that they love their job. in that은 부사절로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해석을 보여줬었죠. 예전에 배웠던 부사절 접속사 기억나실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정말 축복받았다. Blessed they are. 위의 문장이랑 다시 비교하면 Blessed are those who love their job. 위의 문장은 are이 이동했지만 4번 문장은 are이 이동하지 않는다. 주어가 일반 명사 표현인지 아니면 대명사 표현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으로 가서 여기 ing 덩어리를 다 꺼낼 수 있는데요. 이때 여기까지 데려놔야 될 건가? 아니면 여기를 다 데리고 나와야 될 건가?는 절대적으로 해석에 따라 결정이 나요.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마지막 경기에서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던 중이라는 말이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부 같이 문장 앞으로 이동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was the team 이라고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도치. 그러면 이제 조동사 비동사 도치로 넘어가 볼까요? 조동사 비동사 도치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저는 의문문의 형태 도치라 부릅니다. 부정어구를 포함해서 몇 가지 특정 부사를 문장 앞으로 강조하기 위해 이동시키면 의문문 순서로 주어 동사가 변화한다 라는 규칙 잊지 않으셨죠? 그럼 좀 더 자세히 누굴 도치하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never. 그리고 not only, hardly, rarely, seldom. 거의 뭐뭐하지 않는. little, 조금밖에 없는. 불가산명사와 사용하며 부정의 의미를 표현해준다. 수량 형용사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 옆에 있는 few는 복수명사와 사용하면서 몇 개밖에 없는 이라는 해석을 만들어내죠. 다음으로 only가 붙어있는 시간이나 장소 표현이 자주 도치되고요. 그 다음으로 유명한 도치 구문 하나 집어드리면 no sooner 뭐뭐 하자마자 than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해줘야 되는 no sooner 뭐뭐 하자마자 than 뭐뭐 하다 도치 구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under no circumstances 라는 구문은 그 어떤 경우라도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표현해주는 도치 구문이고요. 다음으로 부정어가 아니더라도 도치될 수 있는 몇 가지를 보면 so형 용사 덩어리, so 부사 덩어리, also, often, well이 있었죠. 그럼 바로 아래에서 never을 도치한 문장 자세히 들여다보면 He never approves my ideas 라는 문장에서 강조하기 위해 never을 문장 앞으로 가져가고 Does he approve my ideas? 이렇게 마치 의문문 어순처럼 변화하게 되는 케이스죠. 다시 한번 문장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Never does he approve my ideas.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이 문장을 도치시켜 보세요. 풀이 들어가면 not only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서 Did I work for Jason으로 문장이 변화하게 되죠. 다시 명심하셔야 될 것은 worked 동사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did만 나가고 마치 의문문의 어순처럼 뒤에는 ed를 떼주는 그런 도치 구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이동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 문장을 써주시면 돼요. 단순히 그 사람 밑에서 일했던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존경했었다 라는 문장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방금 만든 도치 구문들의 주어가 대명사라는 겁니다. 조동사, 비동사 도치는 주어가 대명사라 해도 여전히 동사가 이렇게 모양을 바꾸게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어가 대명사일 때 동사의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건 앞서 봤던 도치이고요. 이런 never이나 not only를 강조하는 두 번째 도치에서는 주어가 대명사라는 점이 아무런 변수가 되지 못한다.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유명한 도치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바로 not until인데요. not until 도치를 만드는 방법은 문장 내에서 not과 until 덩어리를 찾아내서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문장 앞으로 끌어내주면 됩니다. Not until I took the medicine. 그리고 남은 부분을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으로 Could I fall asleep? 으로 바꾸면 되는데요. 문장에 있는 not until을 모아서 문장 앞으로 가져가고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고 나면 이 부분 별표 뭐뭐 하고 나서야 뭐뭐 하다 라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약을 먹고 나서야 나는 잠이 들 수 있었다 으로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콤마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데요. 콤마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밑에 practice 4에서 not until 문장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강조하기 위해 not until she left him을 꺼내고 나면 의문문의 어순으로 Did he know her importance in his life? 처럼 변하게 되고 그녀가 그를 떠나고 나서야 그가 그의 삶에서의 그녀의 중요함을 알게 됐다. Not until 하고 나서야 뭐뭐 했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문장의 탄생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배운 도치를 정리하는 퀴즈를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장의 도치는 크게 두 가지이고요. 동사 전체가 이동하는 동사구 도치,
의문문 형태처럼 이동하는 조동사 비동사 도치가 있죠. 2번에서 도치가 잘 적용됐는지를 확인하면 첫 번째 문장은 괜찮죠? Onto the flowers. 그 꽃 위로 전치사가 자동사 fell 뒤에 놓여 있다가 강조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나가게 되면 동사 전부 주어 앞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은 The lady fell onto the flowers가 있었고 강조하기 위해 onto the flowers 자동사 fell the lady 주어 앞으로 다 이동한 케이스. 하지만 이런 전치사 도치는 주어가 she처럼 대명사인 경우에는 she fell 어순 변화 없이 그대로 놔두는 거 맞는 문장이지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도치와 아래에 있는 도치는 성격이 다르다. 다시 라인을 잘 나눠주셔야 되겠고요. never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 앞으로 내려갔을 때 동사 전부를 주어 앞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글은 잘못된 것이죠. never을 강조하면 did he help me처럼 never did he help me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처럼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he 대명사가 주어라 하더라도 did가 여전히 앞으로 이동하게 되죠. 다시 비교해 둘까요? She fell. 대명사일 때 순서 변화 없지만 Did he help me? 대명사라 하더라도 순서 변화가 있습니다. 3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대명사 주어일 때 어순 변화가 없는 것은 전체 도치지 요 부분에서는 그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특이한 도치 구문 하나 소개 들어갑니다. 부사절 if 만일 뭐뭐라면에서 if를 생략해 버리실 수 있어요. if를 생략하고 나면 동사가 의문문의 순서처럼 변화하게 되고요. 이것은 안내문이나 대화체에서 등장하는 공손한 말투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If you should need any further assistance. 도움이 필요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게 되시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망설이지 말아주세요. 기억나시죠? hesitate은 투부정사와 사용하는 동사였고요. 그리고 앞에 if 문장에서 사실 should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should를 넣게 되면 그럴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도움이 필요하게 되시면 이라는 해석이 돼요. 조금 더 그 상황에 대한 확신이 떨어질 때 should를 넣어서 표현해 줄 수 있고 굉장히 약하게 말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더 공손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if를 생략하게 되면 Should you need any further assistance? 이렇게 의문문의 어순처럼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If I were you, 내가 너면 I wouldn't turn down the offer.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것 같아. if 생략하고 동사를 주 앞으로 보내면서 Were I you, I wouldn't turn down the offer.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If I had known what was happening,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았었다면 I would have helped. 도와줬었을 텐데. 여기서 if 생략하고 의문문의 어순처럼 had가 주어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Had I known what was happening, I would have helped. 라는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추가적인 if 생략 도치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도치를 만드는 것보다 도치 문장을 많이 읽어서 주어와 동사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 그런 경우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Practice 6에서 이미 완성된 도치 구문의 주어를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를 만들어뒀죠. 몇 가지 문장을 파악해보고 마칠까요? 1번, 2번, 8번, 10번, 15번, 16번, 17번을 풀어주세요. 풀이 들어가 있습니다. Just when I thought I solved everything. 모든 걸 다 해결했다 라고 약간 안도하며 생각하고 있었을 때 along, 따라 붙었다, came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가. 원래 문장 순서는 another problem came along이 됐을 텐데 강조하기 위해 나가고
동사 전체가 주어 앞으로 변한 자동사 뒤에 부사 도치인 거죠. 두 번째 문장 역시도 so strong이 강조되면서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The wind가 진짜 문장의 주어였고요. 원문은 The wind was so strong that 그래서 the ladder was blown away 라는 문장이 있었던 거죠. 다음 8번 little 부정어로 도치될 수 있죠. 거의 알지 못했다 라는 문장이 된 거고요. Little did it know 여기는 명사절 대시 생략된 거고 The police가 had him under surveillance 라는 표현은 그를 감시 아래 두고 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잘 알지 못했다. 이 문장의 주어는 당연히 he이고요. 그리고 at no time 이라는 부정어는 결코 뭐뭐 하지 않았다. 한 번도 뭐뭐 하지 않았다. 이런 해석을 보여줍니다. At no time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나는 have I accepted 받은 적이 없다. A bribe 하면 뇌물이죠. From anyone 그 누구한테서도 받은 적이 없다. 주어는 I였고요. 다음으로 No sooner had the train arrived. train이 도치 문장의 주어죠. 그리고 아까 외워뒀던 해석. 열차가 도착하자마자 then the passengers flooded in. 승객들이 막 열차 안으로 몰려들었다. 도치는 앞의 문장에서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16번 enclosed 동봉된 내용은 강조하기 위해 나온 것이고요. 동사 그리고 진짜 주어죠. 최종 보고서입니다. 뭐에 대한 보고서냐면 우리의 설치에 대한 보고서. installation 뭐의 설치 of the equipment 그 장비의 설치에 대한 우리의 파이널 리포트가 동봉된 내용입니다. 강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seldom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도 자주 도치되는데 did she complain 의문문 어순처럼 변한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주어가 대명사라는 게 어떤 변수가 되지 않는다 라는 특징까지도 확인해 주세요. Seldom did she complain about anything. 그녀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거의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영어의 도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를 주제로 꼼꼼하게 도치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과제는 리뷰 문제를 포함해서 109페이지까지. 그리고 다음 레슨에서는 저와 함께 형용사를 사용하는 방법, 부사를 사용하는 방법, 부사를 어디 위치시킬 건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